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팅 전문가 과정 임성빈입니다. 오늘은 2주차 2강 블로그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가입을 하고 시작이 될 텐데,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보고 어떻게 쓰고 있나 살펴본 후에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건강에 대한 블로그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5-6개 정도를 쭉 보면서 그들에 있는 좋은 것들을 제 블로그에다가 투영을 시켰거든요. 여러분의 경우에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은 다른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나, 어떻게 제목을 정했나, 어떤 사진을 올렸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벤치마킹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처음 글 쓰더라도 좀 긴장도 하고, 이런 글들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 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블로그의 경우에는 저품질 블로그라 그래서 운영 자체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에도 어떠한 로직이 존재하고요,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 나오는 말대로 쓰는 것보다는요, 전략에 맞게 네이버가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단어들을 잘 파악하셔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 또 반면에 그러한 네이버 정책 위반되지 않는 글 쓰게 되면은 뭐 별 이상이 없는 거고요. 다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1년 뒤에나 6개월 뒤에 저는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뭘 쓰지? 쓸 게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창업을 준비한 분들에게 더 좋은 게 바로 블로그의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쯤에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블로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글을 보니까는 4학년이면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4학년 1학기 때부터 본인의 블로그에 본인의 취업 준비 사항들을 쫙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무슨 회사 가고 싶은데 그 회사 찾아보니까 이 회사 인재상은 이렇고 서류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회사에 서류를 내고 1차 붙어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들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 건방졌다, 이러한 자신의 일들을 블로그에다가 꾸밈 없이 쭉 쓰는 거죠. 이걸 매일 쓰다 보니까는 노출이 잘 되는 겁니다. 어디 잘 되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쓰는 글들이 이거죠. 취업을 준비 중인 여대생 4학년의 하루, 이런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저도 지금 4학년인데 같은 고민이 있네요. 근데 이 여학생의 글을 보니까는 저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그 회사가 그런 식으로 면접을 보나 봐요.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블로그에 쓰는 거죠. 그 글을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4학년이겠죠, 대학교. 그 친구들이 이 친구의 글을 보러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블로그를요, 한 기업 담당자가 본 겁니다. 기업에서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요, 특채로 채용했다 그럽니다. 실제적으로요. 왜 채용했겠습니까? 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SNS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도움 되겠다 싶어서 특채로 그런 채용 사례가 또 존재합니다. 또 한 군데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민야구단 그런 거를 했었는데 본인의 블로그에 야구에 대한 글 쭉 쓰는 거죠. 그래서 모 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또 특채로 수시로 학교 들어오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하나 통해서도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오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 중인 그런 분들이다 경우에도요, 반드시 블로그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미용실 차리겠다. 그러면은 미용에 대해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 창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쭉 써보시기 바라죠. 사람은 그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예정인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상황들을 글로서 나누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요, 하루 이틀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꾸준하게 좋은 글들을 생성을 해야 블로그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통 한 2년, 3년을 하게 되니까는요, 블로그의 지수도 올라가고 꾸준하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뭐 한 달 내에 45일 최저가, 100일 최저가 그러시지 마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사업 하루 할 거 말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꾸준하게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성공한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차별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같은 글로 안 쓴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없는 그런 정보라든가 혹은 지식이라든가 경험한 거라든가 그런 글들을 본인의 블로그에 잘 쓰셔야 됩니다. 남한테 없는 글, 나한테 와야 볼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정보성의 글, 그런 글들이 반드시 내 블로그에 써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근경색 경험했잖아요. 남들은 없는 경험한 겁니다. 그런 글들을 제 블로그에다가 잔잔하게 썼다는 거죠. 이런 글들 사람들한테는 어필로 다가간 거고요. 또 중요한 거, 차별화가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허위 정보가 아니라, 남한테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진정성 있는 글, 본인이 체험한 거, 그런 글들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미용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이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바로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체험한 그런 글들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소통을 가장 잘 해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개인이 블로그 3개, 카페 3개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블로그를 하나 먼저 했습니다. 그 블로그 하나를 잘 운영하면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카페를 했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내가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반드시 블로그 하나를 잘 운영하신 다음에 카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블로그보다요, 약간 관대하더라고요. 그 관대라는 거는 뭐냐? 키워드 조합이라든가 본문에 쓰이는 글들, 그리고 홍보성 글이라든가 광고성 글에 대해서 블로그보다는 아직까지는 카페가 훨씬 관대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나중에도 카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강추합니다. 성공한 블로그에는 왜 성공을 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블로그의 경우에는요, 광고 홍보는 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정보입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이 쓴 글 읽어보시면 거기 해답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 글을 봤을 때 그 글이 광고야, 홍보 글이야, 그렇게 안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부분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식의 글이 아닌, 어디에나 있는 글이 아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꾸미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글 쓰기가 힘들죠. 예,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주 써보셔야 됩니다. 나 글 쓰기 싫어. 쓰셔야죠. 어떻게 블로그 하시려고 그러면.
잘 못 써. 많이 써보시면은요, 글 실력이 늘더라고요. 매일 글 쓰다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냥 지나가다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풍경을 보고, 아, 저거에 대해 글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소재가요. 그래서 머리도 좀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자주 써보시면은 글 쓰는 방법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멋있게 글을 쓴다. 어떤 지혜가 담긴 글이다. 지식이 많은 글이다. 그런 글보다는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곧 블로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글들, 내가 내일 할 거, 어저께 한 일들, 일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글 써보시라 이거죠. 그런 진솔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진솔함이 바로 글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치장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글로서 잔잔하게 쓰시면 됩니다. 글 쓰시고 사진 집어넣으시고 글 쓰고 사진 집어넣으시고 또 더 좋은 거는 마지막에 동영상 집어넣으시고요. 어떤 동영상?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 찍은 동영상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과 이미지와 동영상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쭉 써보시게 되면은 그 블로그는 진정성 있는 블로그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겁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야죠. 투명스럽게, 살갑게요. 그래서 그분들의 블로그에 가서 댓글과 답글도 잘 달아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댓글을 잘 다셔야 돼요.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글을 다 읽어보시고 내 감정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 나한테 와볼 겁니다. 예. 내가 가고 그 사람이 오고 소통이라는 부분이죠. 포스팅 하실 때 피곤해, 쓰기 싫어, 오늘 사진 한 장만 올릴 거야, 글 안 쓸 거야, 피곤해,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블로그 안 하면 여러분들 누가 좋아합니까? 내 경쟁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피곤합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렇죠, 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해야 내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한다? 상대방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의 사진과 글이 아니고요. 뭐 사진도 좀 많이 올리시고요. 글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은요, 사진보다는 글을 많이 찾아갑니다. 글 정보들을 서치해서 그거를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글 내용도 좋은 글들로 좀 자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블로그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커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커피에 대한 글도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커피가 들어온 그 역사부터 유럽의 커피 문화라든가 뭐 아메리카 커피 문화라든가 동서양의 커피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커피가 어디 가면은 맛있다. 이런 여러 가지 비교 분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 보러 들어와 가지고서 커피 이야기가 다양한 주제로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본인이 오늘 뭐 했다. 그럼 오늘 본인의 이야기를 보고하는 식으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커피에 대한 역사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서양에 대한 거, 세대에 대한 거, 성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주제를요 많이 쪼개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하나의 업종이라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시각으로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쓸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볼거리가 풍성해야 돼요. A글을 보러 들어왔는데 B글도 봐야 되겠죠. B글을 봤는데 또 C글이 보고 싶어. 그 이유는 내가 쓴 글들을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 글 재밌네. 볼 게 많어. 그래서 내 블로그에 글 하나 보러 들어왔다가 보는 페이지가 10페이지.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노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체력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어졌죠. 블로그 지수가 팍 올라갑니다. 저품질 염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 그러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글 쓰는 게 가장 좋은 포스팅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일차로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검색 엔진이 제목부터 찾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제목을 보고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다른 사람 글들을 클릭을 하실 때 제목을 보고 클릭하시나요? 사진 보고 클릭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는 방문자 수와 둘째 줄에 있는 방문자 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줄에 있는 제목보다 둘째 줄에 있는 제목이 더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둘째를 많이 누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목 달 때도요, 홍보성 제목보다는 정보성 제목이 더 좋습니다. 단발머리 가격 15,000원. 너무나 광고티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티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네일 아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포스팅 제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제목은 이겁니다. 손톱 연장 최저 가격. 가격에 대한 부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광고성 글이겠죠. B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손톱 연장 방법은요. 여러분들은 얘를 누를까요? 얘를 누를까요? 저 같으면은 얘를 누를 것 같아요. 왜요? 싸다잖아요. 어디서? 네일아트 샵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방법이 있대요. 눌러보겠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한 그 제목보다는요, 그 사람이 볼 때,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 비교해 볼게요. 최신 네일아트 파격 할인. 이 방법이랑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일아트 가격 비교해 보셨나요? 예. A라는 가격, B라는 가격, C라는 가격 비교를 해 보시고 구입하시라 이거죠. 여기에 있는 정보보다는요, 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정보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동성로 미용실. 그 대구 동성로 가니까는 미용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 건너 미용실인데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제목이 동성로 미용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키워드라 그럽니다. 머리하러 가려고 얘를 찾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나 찾아보러 가는 그런 제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는 남자 머리 펌 동성로 미용실 어디서 잘하나요? 이건 되게 제목 자체가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클릭하겠습니까? 여러분 포스팅 제목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팅 제목 다실 때도요, 그냥 쓰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뭘 클릭을 할까, 그런 방법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쓰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간단한 단문형의 제목이 아니라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클릭을 부를 수 있는 호기심 어린 제목, 그게 블로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의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타이틀 디자인인데 좀 삭막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제 블로그의 경우에는 저의 이야기를 담은 그 체험형 블로그입니다. 좀 다른 분들과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제가 그 걸렸던 심근경색 그 이야기를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병에 왜 걸렸고, 걸린 이유가 있고, 어떻게 했더니 그 병을 극복을 했다. 100%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팔았느냐?
당연히 저도 팔았겠죠. 저 뭘 팔았냐면은 제가 아팠을 때 먹었던 어떤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먹어서 더 좋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 그 부분을 쓴 거죠. 그래서 뭐 심근경색, 혈관병, 뭐 디톡스에 대한 거 아니면 뭐 가임기에 좋은 식품이라든가 갱년기에 좋은 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쓰는데 다이어트 쓴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썼다는 것들이죠. 예, 정보성 글들이 제 블로그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전히 제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부모님이라든가 지인들 그런 부분들한테 이 블로그 보여줬다는 것들이죠. 특히 제 블로그에서 제가 어느 날 그 담배가 안 좋은 걸 썼는데 어느 제 친구분이 들어와서 새벽 2시에 글 쓰시더라고요. 그 비밀 댓글로. 저의 신랑도 그 선생님처럼 담배를 많이 피다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걱정이었었는데 제가 그 신랑을 데리고 와서 대표님 블로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제 신랑이 제가 쓴 글을 보고 울었더래요. 자기 얘기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자마자 그 신랑이 담배를 끊었다 그럽니다. 30년 피던 담배를요. 예. 이건 뭘 의미하죠?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사람한테는 공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블로그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쓴 글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도움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뒤부터는 글 쓸 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 내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보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되니까는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블로그의 경우에는 제 이야기를 토대로 쓴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슬로건입니다. 나는 환자다. 이 부분의 제 블로그 이름이고요. 이렇게 쓴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제 쇼핑몰에 있는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접근한 게 제 블로그였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요, 이 블로그 먼저 했습니다. 쇼핑몰 하기 전에 제가 6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한 겁니다. 예, 그 블로그 통해서 검색 잘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한 거고요. 요게 제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블로그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요, 패션 뷰티 파워 블로그였습니다. 지금 파워 블로그 없어졌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요, 패션 뷰티에 대한 파워 블로그였어요. 패션 뷰티. 뭐 되게 좀 다양하겠죠. 네일 아트라든가 어떤 뭐 에센스라든가 뭐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분이 쓸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하루 방문객 숫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이분의 경우에는 그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같은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분 에센스다. 그럼 뭐 각 브랜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개의 브랜드를 구입을 해서 본인이 다 써보는 겁니다. 이 브랜드는 수분감이 좋다, 유분감이 어떻다, 끈적임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쫙 쓰시는 거죠. 제가 그 글을 보니까는요 최소한 한 5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한 글 쓰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글 쓸 때마다 이분 블로거들이요 다 많이 퍼갑니다. 스크랩한다 이거죠. 스크랩 여러분들 내가 쓴 블로그의 글을 남들이 스크랩 해가잖아요. 블로그 지수가 좋아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쓴 글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퍼진다는 것이요. 예. 10,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라 그러더라도 10,000명이 본 게 아니라 10,000명 중에서 만약에 1,000명이 내 글 하나를 공유를 했다. 그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한다는 것이죠. 제 예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쓴 포스팅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퍼 날아가야 됩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퍼 날아가야 돼요. 공유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현 시대는요. 그냥 머무는 시대가 아니라요. 공유를 해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쓰는 글들이 다른 사람의
글과 입을 통해서 퍼뜨려지는 게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 하나 쓰실 때도요, 그냥 쓰지 마시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담으시라 이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글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럼 구태여 광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키워드 광고비 비쌉니다. 클릭당 뭐 싼 거,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광고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구매 전환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런데 내가 이 쓴 글 하나가 10,0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예요. 그 10,000명 중에서 1000명이 공유를 해갔어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없이도 저절로 퍼지는 바이럴이라는 거죠. 퍼지는 거. 여러분들 글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글을 정성스럽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제 농부 같죠? 예. 산골 농부의 자연밥상. 아마 그 전원에 가셔서 귀농이라든가 전원에서 본인이 뭐 채소를 기른다든가 그런 자연적인 생활들을 쓰신 블로그입니다. 이분의 글은요, 본 일상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메고 걸음주고 뭐 야참 먹고 일하는 거 쓰는 거죠. 뭐 지게 지고 뭐 퍼 날른다든가 재배한다든가 가꾼다든가 그런 부분을 쓴 겁니다. 이분의 글은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쓰고요. 이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뭘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나도 이 도시보다는 이 시골 농부처럼 전원에 가서 농사 좀 살고 싶어. 공감이잖아요. 닮고 싶다. 따르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블로그에 가서 이 사람이 쓰는 글들을 자주 봅니다. 많이 읽어요. 한 페이지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봐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난다 그랬죠? 예,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수가 높아진다. 검색 순위에서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원예 재배 부분에서 파워블로그입니다.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농사 짓는 거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글을 쓰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힘든 거 글 쓰시고요. 재미있는 거 쓰시고요. 어디에다? 블로그에다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내 글에 대한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되게 커지겠죠. 그럼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파느냐? 본인이 농사 지은 거 판매되겠죠. 재배한 거, 원이 만든 거 판매된다 이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기업에서 아니면은 뭐 농촌 지도자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이분들을 초빙하겠죠. 본인의 이야기를, 성공 사례를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 부탁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도 디자이너 하다가 이제 블로그 때문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하나 잘 운영하시게 되면은요, 별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로그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잘 써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 왜 써야 되죠? 공짜잖아요. 공짜고 파급력은 큽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글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이분은 대구에 사는 분이세요. 그 나지모라는 식당 하는 분이십니다. 양고기, 양꼬치 그 사보는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 블로그를 배우셨는데 이분이 거의 컴맹 수준이었습니다. 컴퓨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본인이 무전 하루에 막 2~3시간씩 치는 거, 타자 같은 거를요. 그래서 그 키보드 속도를 늘리면서 이제 본인이 운영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오픈을요, 안 한 상태에서 블로그 배우신 겁니다. 오픈을 작년 한 11월에 하셨는데 이분이 5월인가 아마 이 간 들으셨습니다. 4월인가 5월인가요. 그때도 뭘 했냐면요. 이분은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가게에다가 벤치마킹 하신 거죠. 이 식당에 갔더니 인테리어가 이렇게 했고 간판이 멋있고 뭐 맛이 어떻고를 쭉 쓰는 겁니다. 맛에 대해서, 매장 인테리어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거죠. 분석들을요. 이분의 경우에는 오픈하기 전에 미리 많은 것들을 체험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의 블로그에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분의 경우에는 글을 참 재밌게 씁니다. 그 자체를요. 재미있는 동영상도 블로그에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창업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네이버 검색 그 순위를요,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거의 매일 쓰셨거든요. 매일 쓰니까는 네이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쓰는 글들은 노출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오픈을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댓글로요. 언제 오픈하세요? 양고기 맛있나요? 냄새 안 나나요? 이런 식으로 댓글 쓰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분의 경우에는 오픈하기 전에 미리 블로그 통해서 지수를 올리고서 화제 일으켰던 그런 분의 경우였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쓰는 게 가장 좋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식적이지 않은 거 내 이해 쓰시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뭐가 중요하느냐?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띤 정보 제공이라는 부분. 요 전에 말씀드렸던 양고기 같은 경우에도 양고기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 공감가,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공감 가는 일상 이야기를 쓰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창업하기 전이라 그러면은 블로그 지수를 미리 올리셔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솔한 이야기로 꾸려가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공감 가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시면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블로그를 며칠 올릴 수 있는 마케팅 용어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는 상품이 아니고요. 제품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그 제품에 대한 본질, 그 본질에 대한 거에다가 이야기를 잘 꾸미시게 된다면은 반드시 블로그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잘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꼭 복습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